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자료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그죠?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자료 구조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그리고 또 알고리즘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해서 다 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프로그램을 다 할 줄 알겠죠. 그래도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13장에서부터는 제가 지난 장에서부터 마지막 강의에 설명을 했듯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전부 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우리가 따로 클래스라는 걸 만들지 않았죠. 그죠? 클래스라는 걸 만들지 않고 가지고 있던 내장 클래스들을 우리가 이제 저 뭐죠?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죠? 그런 내장 클래스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장 클래스보다 사용자 정의 클래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배워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 즉 인스턴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물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도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자바도 지원을 하고요. C#, C++ 다 지원을 합니다. 그만큼 대세적인 언어고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언어들은 대다수가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쓰기가 편한 언어가 우리가 고급 언어고요. 자, C 언어를 여기다가 중간에 둡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저급 언어는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언어 중에서 포트란이나 코볼이나 아니면 어셈블러라든지 이런 기계가 편한 언어가 바로 저급 언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은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이랬거든요. 만약에 AMD하고 인텔이라는 CPU가 이렇게 달리 있다면 이쪽의 코드와 이쪽의 코드가 사람이 힘들어요. 이쪽 AMD에 맞는 코드를 저거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또 CPU가 바뀌었어. 그럼 이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을 똑같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급 언어, 즉 기계에 편한 언어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CPU 상관없죠. CPU 상관없고 하드웨어에 상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죠? 받지 않다 보니까 얘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제 고급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필 C를 중간에 두고 저급이냐 고급이냐라고 나누는 이유는 C는 저급 언어의 특성과 고급 언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1970년도 벨 연구소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언어들이 발전을 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도 원래는 전쟁용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거든요. 전쟁하려고. 그래서 어디에 타겟을 집중적으로 주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좀 편리하게 하게끔 해주는 역할로 탈바꿈이 됐죠. 자, 여튼 이거는 제가 개략적인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파이썬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즉, OOP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즉, 오브젝트, 객체라는 뜻이죠. 그죠? 오브젝트에 기원된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가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도 객체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가 뭐 사람이라든지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수많은 객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많은 객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객체라는 개념은 뭐 사물이나 뭐 아니면 뭐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객체들은 객체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고유한 기능.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TV를 우리가 제품이잖아요. 그죠? 객체고요. 근데 걔는 우리가 속성과 기능으로 나누죠.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는 속성은 몇 인치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몇 인치냐, 무슨 색깔이냐,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속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TV를 켜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우리가 채널을 업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볼륨을 업다운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워낙 TV가 좋게 나오니까 스마트 기능도 있고 그죠? 뭐 그러한 기능들 그게 바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기능. 그 기능이 이제 첨가가 그게 이제 우리가 기능을 이제 함수 혹은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성과 이게 뭡니까? 속성과 기능으로 나누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멤버 변수가 있고요. 이거는 필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멤버 메서드, 뭐 다른 말로 멤버 함수라고도 하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생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솔직히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생성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성자가 말 그대로 생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생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멤버 변수, 즉 속성이나 멤버 메서드, 뭐고 기능, 그죠?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우리가 클래스를 구성하는 인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객체들은 객체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가면 상속도 나오고 인터페이스도 나오고 뭐 등등이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객체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도 되고 간접적인 관계도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통해서 뭐 포함이라는 관계도 있고 등등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객체들을 혼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자동차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구성품으로 엔진이라는 것도 있고 차 문도 있고 그리고 뭐 기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도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조각조각 내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용어는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용어를 조금은 달리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바에서는 제가
뭐 함수가 바로 메서드의 역할을 한다. 클래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C++에서는 C++이 198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바는 1994년도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메서드라고 칭을 하고 얘는 C++은 멤버 함수라고, 이때만 해도 뭐 아직까지 자바가 나오지 않았고 뭐 파이썬도 뭐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멤버 함수라고 이제 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이란다, 이 강의에서는인데, 그죠? 이 강의, 그죠? 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제가 이 강의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자바 용어를 기준으로 객체지향의 개념을 설명할 것이고요.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자바를 필수로 공부해야 하므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바라는 언어가 지금 거의 파이썬하고 전세계 C하고 같이 전세계 1위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많이 쓰죠. 파이썬이 원래는 파이썬은 많이 쳐져 있던 언어였는데 파이썬이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빅데이터하고 연동이 물론 자바도 가능합니다. 근데 빅데이터하고 연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바보다는 그래도 조금 지원하는 모듈과 쉽게 작성하는 방법 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파이썬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개념을 완전히 익히려고 한다면 자바라는 언어를 여러분들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자바를 공부를 하면 자바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죠. 왜? 이미 한번 봤으니까. 다 거의 비슷해요, 언어가.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는 다르지만은 다 비슷하지만 단지 그에 해당하는 언어의 문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지원하는 개념이 약간씩 상이할 뿐이지, 자바나 C나 C++이나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통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서 뭐 이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몇 개를 해보고 한다면, 타 언어들은 자바를 배우는데 4, 5년이 걸렸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4, 5년은 이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막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걸리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다른 타 언어들은 문법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클래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파이썬은 객체지향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객체지향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했다라는 거죠. 배제를 하고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요소들이다.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이 파이썬은 객체지향 개념이라는 것은 클래스,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도, 어딜 가도 저는 뭐 자바를 강의하든 파이썬을 강의하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계도, 그리고 흔히 보이는 우리 이제 겨울 되면 붕어빵 파는데 붕어빵 틀입니다. 틀, 형틀, 그죠? 그러한 틀을 우리가 붕어빵 틀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있으면, 만약에 설계도에 도면을 볼 줄만 안다면 TV 설계도다, 아니면 자동차 설계도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설계도를 볼 줄만 안다면 자동차를 무지하게 찍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생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걸 몇 개를 찍을지는 그거는 이제 뭐 오더, 그러니까 뭐 물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 설계도만 보면 이제 재료가 있고 설계도만 있다면 만들어내는 데는 뚝딱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붕어빵 틀도
재료가 있다면, 재료만 있다면 붕어빵 틀 안에다가 밀가루 넣고 반죽한 거 넣고 그리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해서 뭐 요즘에 또 웰빙 붕어빵도 나오고 뭐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붕어빵 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도에 클래스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만들었다고 뭐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는 우리가 정의를 한다, 선언을 한다, 아니면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붕어빵처럼 붕어빵 6개, 뭐 3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이제 객체가 되는, 즉 다시 말하면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붕어빵, 이 붕어빵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붕어빵을 내 건데 내가 이걸 비워 먹었다고 해서 이 붕어빵에 영향을 줍니까? 안 주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전부 다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들고 있어요.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설계도, 붕어빵 틀, 그걸 찍어내는 거, 제품, 혹은 붕어빵, 이것들은 전부 다 객체, 인스턴스라고 칭을 합니다. 근데 객체하고 인스턴스의 차이점은 그래도 객체가 좀 인스턴스를 포함하면서 이제 넓게 이제 조금 더 넓다라는 거예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그래도 굳이 개념을 따지자면 객체 인스턴스보다는 객체가 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어떠한 다른 이제 객체 지향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나 C++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책을 보시면 저자들이 객체하고 인스턴스를 막 섞어 써요. 저 역시도 그렇게 섞어 쓰기도 하는데 그냥 똑같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편하고 굳이 따지자면 객체가 조금 더 넓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적고 여기에 클래스명은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면 돼요. 사람이다. person. 그리고 뭐 여기에 자동차다. 그러면 car. 이렇게 하고 콜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 그리고 생성자 뭐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코드를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한번 보죠. 그리고 자, 클래스의 개념을 이어서 보면 자, 이런 형식으로 된 클래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클래스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려고 고안된 개념. 그죠? 현실 세계의 사물 뭐예요? 자동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구현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고안된 개념이다. 즉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자동차를 생각해 보라. 그죠? 자동차의 색상, 속도 등은 속성이죠. 그죠? 색상이라든지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속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거기에 뭐 저 뭐죠? 카시트도 있고 뭐 본네트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타이어에 몇 인치 타이어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속성이에요. 보이는 것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에는 악셀에다, 그죠? 악셀이라고 하죠. 그죠? 엑셀, 밟기, 속도 올리기, 속도를 시동을 거는 것도 기능이요. 그러면 엔진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악셀에다를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는 거. 이건 기능이에요.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것도 속도를 내리는 기능이죠. 기능.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뭐 음악 MP3 기능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예. 그런 기능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클래스 형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면 클래스 자동차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색상, 속도는 우리가 멤버 변수로
그리고 자동차의 기능은 속도 올리기, 속도 내리기, 그리고 멈추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맞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멤버 변수 혹은 필드, 이거는 멤버 메서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속성과 기능을 갖춘 자동차 클래스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현실 세계의 다양한 사물을 우리는 클래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거 많이 해봐야 돼요. 아, 저거는 기능이 뭐고, 모니터는 저거는 기능이 뭐고, 색상이 속성이 뭐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클래스의 개념을 실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먼저 자동차의 속성은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처럼 생성한다.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처럼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필드라고도 하고 제가 멤버 변수라고도 했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자동차의 기능은 지금까지 사용한 함수 형식으로 구현한다. 똑같은 함수나 메서드나 똑같은데 클래스 안에 멤버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멤버 함수, 멤버 메서드, 그리고 얘를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드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냥 메서드라고도 해도 돼요. 알겠죠? 단 클래스 안에서 구현된 함수는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을 이제 코드로 한번 적어 보는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봅니다. 클래스의 개념도는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뭐 필드, 색상이 있고 속도는 이제 0이니까 그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업스피드, 자 def 키워드 그죠? 펑션 만들 때 우리 써둔 거였어요. 그래서 증가할 속도량 그죠? 그리고 현재 속도에서 증가할 속도만큼 올리는 코드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될 거예요. 코드를. 그리고 여기서도 다운 스피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름 짓기는 여러분들이 짓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좋게끔 이제 가독성이 좋게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개념도가 나왔다면 이거를 이제 완전한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옐로우, 블루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문자열 형태로 빈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피드는 제로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메서드를 선언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언부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구현부라고 한다라고 제가 함수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게 바로 셀프라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게 이제 디스인데요. 디스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파이썬에서의 문법은 이 셀프라는 거는 셀프가 무슨 뜻이죠, 원래?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셀프는 지금부터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 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카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거를 우리가 메모리상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택에 마이카가 이렇게 주소를 저장하려고 딱 잡히고요. 그 힙에 요렇게 인스턴스 요게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코드예요. 이게 요 부분이 생성자 호출이라는 코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스라는 것은 아니 디스가 아니라 셀프죠. 셀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내가 이거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이 셀프는 비로소 활성화가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는데 셀프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들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스턴스를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 독립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주소를 들고 있는 게 바로 셀프예요. 그래서 이 셀프에 클래스 자기 자신이 셀프니까 셀프 안에 스피드가 있거든요. 그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셀프.speed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비로소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생성자에 대해서는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멤버 변수 이렇게 만들면 멤버 변수가 두 개가 여기에 컬러, 스피드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두 개, 업 스피드, 다운 스피드가 이렇게 박힙니다. 메모리에 딱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리모컨처럼 우리가 주소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리스트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다운 스피드, 업 스피드 해서 여기에 밸류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밸류 값만 주면 돼요. 따로 셀프, 지금 매개 변수가 두 개지만 셀프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 뭐 16진수를 넘겨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셀프는 그냥 적어준다. 그냥 무조건 그냥 적어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인 값은 value라는 값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10을 줬다. 10을 주면 셀프 스피드, 즉 자기 자신의 이 스피드가 뭐예요? 복합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누적이 돼서 얘는 1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만 셀프는 자기 자신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죠. 일단은 자, 출력 결과 찍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실행해 봐요. 아무런 결과 안 나와요. 이건 단지 설계만 한 거예요. 설계. 카 클래스를 정의했다, 설계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의 코드는 카 클래스의 설계도 붕어빵 틀과 같은 존재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걸 호출했을 때 비로소 얘가 메모리에 생성이 돼서 얘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해가지고 뭐 이 멤버 메서드 호출하고 멤버 변수 찍어보고 하는 거 하게 되면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드에서 셀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개념이 어렵다. 왜 어렵겠어요?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처음 보니까. 근데 자주 보면 익숙해지면 괜찮아지죠. 여러분들 아무 가본 적도 없는 뭐 이러한 산에 혼자 있으면 두렵죠. 무섭죠. 그죠? 그와 똑같지만 만약에 내가 거기를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장소라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그죠? 다 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처음 봤으니까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셀프는 클래스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셀프.speed는 스피드를 의미한다. 자기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스피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셀프.speed가 가능한 거예요. 왜? 셀프가 자기 자신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들은 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 연산자, 닷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은 생성자를 통해서 뭐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얘도 주소가 생기니까 그때 생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활성화가 된다고 이 말이에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면 뭐 호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출력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즉 다시 말해서 클래스에 있는 스피드는 멤버 변수 필드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런데 셀프.speed를 사용하려면 매개 변수 셀프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함수 할 때.
그런데 이거는 셀프는 클래스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개 변수 셀프를 실제로 전달받지는 않는다. 왜? 뭐 여기 주소 봤는데 여기에다가 주소 던져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적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로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얘는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밸류만 전달받을 뿐 받는 것이다. 즉 업스피드 메서드의 매개 변수는 밸류 하나뿐인 거예요. 밸류 하나. 이거는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울러 이 셀프라는 단어는 객체를 생성, 즉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비로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그냥 치다 보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뭐 그 사람은 뭐 정말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지속적인 연습과 코드를 쳐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빨리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나는 왜 모르지?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연습, 반복, 코드 반복,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반복,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려보고 해봐야 실력은 늘지. 절대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알겠죠? 벌써 뭐 얘기를 하다 보니 32분이나 흘렀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요까지 하고요. 이어서 클래스의 개념 마무리하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고, 뭐 작동시키는 것까지 하고, 우리 이제 실습을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